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동생들이 없는 누나가 만듭니다. 그래, 동생들이 없다고 난 있는데 하나? 아, 남동생 있어? 그래서 아, 동생들 그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아, 그래? 나만 없는 거였구나. 난 남동생이 있어. 그래서 아. 그렇게 개거품을 맨날 무는 거야. 이상한 기집들 나오면. 그러네. 그래, 나 딱 신우 입장이라니까. 네. 동생들의 고민에 함께 울고 웃고 화도 함께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 하는 거 봤지? 네. 나 걔 거품 물잖아. 그래서 가끔 기집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나는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때리고 욕하고 심부름 시키는 누나. 나네. 본인이죠? 난- 본인이죠? 그걸 좀 맞네. 그걸 누나 파티에서 이제 아닌 사람으로 네. 그치. 그냥 네. 고민만 들어주는 사람. 네, 때리지 누나들은 않고 심부름 안 시키는. 오매불망 동생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동생 알아달라고. 가족 같은 회사 딸 같은 며느리가 부러우신가요? 이제 누나 파티가 여친 같은 누나가 되겠습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지? 갈 곳 없이 우울한 마음, 어디도 말 못할 고민. 누나들이 다 들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달립니다. 가고 탈탈 틀어보는 그 남자의 속마음. 까탈남 출발. 바람 피우는 아빠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시작부터 무겁네?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유명하다면 유명하신 분입니다. 돈 잘 벌고 사업수완 좋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가 많기로 유명하십니다. 여중여고를 나오는 동안 저는 이런 아빠를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남들 보기에는 참 좋은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는 엄마와 아빠가 이상하고 늘 바쁘신 아빠 덕분에 딸 둘과 엄마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도 뭐 참 좋았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참으로 헌신적인 분이셨거든요. 엄마는 두 딸을 서울로 학교 보내려고 엄청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니라는 학원, 다니라는 과외 열심히 해서 저희 둘 다 학교로 딸이 둘인가 보네요. 서울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 후 방학이면 잠깐 가는 집은 엄마 혼자 지키는 늘 그대로였습니다. 대학 3학년째 되는 해인가 제 동생과 제가 방학을 맞이해서 해외여행 간다고 뻥치고 엄마한테 갑자기 찾아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모든 걸. 갑자기 내려간 집은 온통 난리였고 성한 집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도를 발각당하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그 후 엄마에게 땅 문서 하나씩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에 있을 때는 폭력은 절제했는데 저희가 집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정말 마음대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희를 빨리 서울로 보내고 싶었다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외도와 폭력을 저희도 알고 난 후부터는 더 뻔뻔해지셨습니다. 좁디 좁은 시내에서 아버지는 매번 엄마 친구 아니면 제 친구 엄마 다 아는 분들과 외도를 하다 걸리셨고 또 그 친구들 돌아가며 아버지와 사귀다 엄마께 전화까지 합니다. 엄마 친구 아니면 엄마 아는- 친구 아니면 뭐 자기 본인의 친구, 자기 본인의 친구, 엄마. 친구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사귀면서 엄마한테 전화까지 한대. 지금은 한 번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엄마가 누구랑 그리 오랜 통화를 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여친이 세 번째 여친을 꼰지른답니다. 아빠의 두 번째 여친이 아빠의 세 번째 여친을 엄마한테 꼰지른다는데요. 네, 그걸 왜 듣고 있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지난달에는 집에 내려가니까 엄마가 끌던 차가 SUV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왜 갑자기 차를 바꿨냐고 했더니 아버지 여친이 이 차를 좋아해서 엄마가 타던 차를 팔고 아버지 차를 엄마 주고 그걸 샀다네요. 결국 엄마 차를 팔고 자신의 여친 차를 사신 아버지. 저희도 알았겠다. 이제 너무 뻔뻔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도시에선 저희는 선자리도 안 들어온다고 엄마 늘 걱정하셨고 저희는 그런 집을 피해 둘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끝이 아닌 지금 이제 아버지 외도와 폭력을 제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아 창피합니다. 그런 상태를 참고 사시는 엄마를 우습게 보고 저도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 왜 저러는 걸까요? 또 엄마는 왜 저리 참고 사는 걸까요? 저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마구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 개과천선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도 여친이 둘 이상이라는 엄마는 그런 아빠 피해 저희 보고 학교 다니는 게 낙이라고 거의 매주 서울을 오십니다. 엄마가 학교를 다니시나 보구나.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엄마의 눈을 볼 때마다 결혼이란 자체에 회의가 듭니다. 무겁다. 내가 아까 왜 웃었냐면 차 바꿨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차를 사준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엄마가 끌던 차를 갖다 팔고 SUV로 바꿔가지고 자기 본인이 아빠가 타던 차를 엄마한테 주고 그리고 SUV는 여자친구가 좋아한다고 산 거야. 그거 갖다 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갖다 주지는 않고 그냥 좋아하는 거 사기만 하는 거잖아. 남을 주지는 않고. 그리고 대신 엄마한테 어차피 자기가 모시러 다니니까 땅 문서가 생긴다는 거잖아. 지금 어머님 계속 바람 들킬 때마다. 근데 어머님은 왜 참고 사실까요? 엄마가 사랑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어른들의 외도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증오스럽기만 한데 참고 살까?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저 애증 속에 애정이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왜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같이만 날 안 사랑해줘도 좋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만 있어줘. 뭐 이런 게 대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가지려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남자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래도 같이 살아. 그 사람 내 거니까 좋아.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여자로서는 그 생각을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 때도 보면은 되게 바람들 많이 피시잖아요. 그 세대가 4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40년대 50년대 그 갖고 있는 그 생각만 하더라도 왜냐면 제가 예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제가 좀 옛날부터 맞을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럼 초등학교 5학년 전이었겠죠. 내 친구네 집에 가서 안방에 가갖고 그거 막 뭘 뒤졌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뭐 찾는다고 뒤졌는지 뭐 먹을 게 있어서 뒤졌는지 하여튼 뒤지다가 무슨 노트 같은 거 일기장이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그래서 엄마 일기장이겠지. 내 기억으로는 그치. 엄마 일기장이었어. 걔네 엄마. 걔네 엄마. 그러니까 둘이서 그걸 앉아서 그걸 읽었어. 왜냐면 그냥 괜히 신기한 게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냐고 아무 개념 없이. 거기에 한 페이지가 그냥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딱 핀 페이지가 뭐지? 하고 약간 되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쓴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 토시가 생각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살림을 차리신 거야. 집에다가. 그 여자가 들어온 거야.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 집이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마당 있고 마당 있고 그 이 방에 별채도 있고 막 이렇게 축 옛날에 왜 이렇게 마루 있고 이렇게 축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옛날인가? 우리 옛날 때 한옥 집은 아니지만 양옥 막 새로 생긴 데 보면 이렇게 마당 있고 이렇게 마루 있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마당으로 딱 들어간 마루가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미닫이문 약간 이런 스타일. 거기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얘네 집이 그때는 아니겠지. 옛날이겠지. 내가 그 연도를 안 봤어.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가 여자를 끌어갖고 집에 들어온 거야. 근데 안방을 내준 거지. 안방을 내준 건지 건너방을 내준 건지 하여튼 무슨 방 하나를 내준 거야. 그리고 이 엄마 이쪽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밥을 상을 차려서 주는데 내 속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 여자 밥까지 차려줘.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남편을 차려줘야 되니까 어디다 숟가락 하나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이건 거지. 약간 그런 얘기가 써 있었어. 근데 이제 애들은 몰라야 되니까 이런 게 근데 걔가 그때 오빠인가 언니인가 그게 너무 가물가물해. 하나 집에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애들이 어떻게 모르지? 얘는 아직 안 태어났었을 거야. 얘는 아직 안 태어났었고 이게 더 옛날이야. 옛날 얘기인 거야. 옛날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안 태어났고 얘 위에 오빠인지 언니인지가 있는데 그 애는 태어난 거고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홀몸도
홀몸도 아닌 내가 밥상을 차리고 이 애가 알까봐 걱정된다는 그 애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 그다음에 처음에 드라마인가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엄마가 어떤 소설 같은 걸 써놨다. 드라마 같은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왜 기억이 나냐면 어린 그때 봤어도 되게 충격적이어서 내 딴에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시나리오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모호한 또 한편으로 기억 남는 건 내가 남의 집 안방을 뒤진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신랑한테 제일 잘 듣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장모님한테 맞고 크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안 때렸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뭐 호기심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가 봐도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 맞아. 너는 지금도 그럴 이 수 나이에 있어. 이러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더 했겠냐.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를 때렸으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뭘? 이러고 생각하니까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난 거야. 생각해보면 남의 집 안방 왜 뒤졌을까? 난 옛날에 저기 친구네 집 다락방에 그거 뒤졌어? 볼 거 많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난 안 뒤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하나 뒤졌어. 친구가 다 뒤지고 꺼내주면 그걸 이렇게 보면서도 이거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봤는데 그 플레이보이 잡지. 나 우리 엄마 아빠 안방 뒤지다가 봤어 그거. 네? 아버지가 아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결혼해서 되게 웃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 신랑네 집은 이렇게 서로 비밀번호까지 공유를 해가면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위아래층 사시거든요. 4층, 아니, 10층. 언니가 진짜 미인이시더라고. 아 진짜 미인이에요. 깜짝 놀랐어. 네. 내가 왜 그분이 이분하고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다 모든 걸 공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가족끼리 그런 건 뭐 그렇게. 근데 봐요. 저는 저희 엄마 안방에도 못 들어가요. 아. 엄마 나 들어가도 돼? 라고 물어보고 엄마 냉장고도 안 열어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구나라고 거지. 생각을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뒤지는 습관이 있었어. 아. 내 요즘에 느끼는 건데 너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미국 사고방식도 이제 생기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스토리 들으면서 생각했지만 내 신랑한테 최근에 그 얘기 듣고 너 참 많이 맞고 큰 게 정상이겠다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방에도 못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함부로 그 냉장고 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엄마가 김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100장을. 그럼 내가 그걸 하루에 다 먹고 그랬어요. 김 100장을 기름 발라고 소금을 캐놓잖아. 난 맨날 그거 저기 하면 소금하고 그거 바른 거 내가 했는데 그걸 엄마가 다 해놓으면 그걸 다 해서 괜히 막 애들 불러갖고 다 먹이고 맞아도 싸다. 엄청 많이 맞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뒤지는 그게 있었네. 얘네 집도 가서 뒤졌는데 우리 엄마 아빠 방도 뒤졌네. 어머. 엄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뒤졌네. 네, 우리 엄마 아빠 방 뒤졌을 때 야한 거 찾았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도망 나왔잖아. 옛날 지금은 이제 아버지들이 컴퓨터 자기 개인 컴퓨터나 뭐 노트북 아니면 데스크탑을 해도 비밀번호 걸어놓으니까 뭐 애들이 그래도 찾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잡지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농에다가 그런 걸 넣어놨었겠구나. 이게 내가 희한한 곳에서 찾았어. 그러니까 난 정말 잘 뒤지는 것 어디서 같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속 이런 데 아니야? 얘네 집 뒤진 건 한국에서였는데 엄마 아빠 방 뒤진 건 미국에서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 이게 이 습관이 오래 간 거지. 내가 그 후로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을 때 방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였냐면 그 미국 워킹 클로젯 같은 게 있어요. 방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화장실이 붙어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 스타일이고 예전 미국 스타일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옷장이에요. 근데 옷장 보면 그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옷장 이렇게 딱 이렇게 선정을 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뭔가 이렇게 환풍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싹 들어봤어. 천정까지가? 의자를 가져가서 내가 싹 이게 맞아도 싸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 이거 여기에 왜 이런 게 있지? 탁 했는데 뭐가 그게 뭐가 궁금해요? 환풍기가 있겠지. 근데 아니야. 이렇게 탁 하고 내려올 때 뭔가 이렇게 이게 착착착 겹겹이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긴 막대기로 툭 쳐면는데 이게 툭 떨어져 내려오는 순간에 이렇게 보인 거야 뭔가가. 그래서 의자를 갖다 딱 잡지가 겹겹이 막 많은 거야. 아빠가 거기다 혼자 숨겨놨을까? 엄마랑 같이 가보는 거야? 숨겨놨겠지. 어머 웬일이니? 그래서, 로맨틱들 하셔. 그래서 내가 쭉 빼갖고서는 이러고 또 그럼 다시 넣어야 되잖아. 언니 이리 와. 언니랑 둘이서 오씨 이러고 보다가
언니가 너 이거 걸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다시 또 이렇게 쭉 그렇지. 올려놨지. 그렇지. 근데 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안 올려놨을 수도 있어. 아, 왜냐면 우리 아빠가 내 성격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보면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 성격 가졌을 거 아니야. 그치. 저는 제가 어떻게 뒀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면 누가 내 걸 건드렸어라는 그걸 왜 문 사이에다가 종이 맞아, 하나 맞아. 껴놓고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원래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저런 딸을 낳았으면 어쩔까 싶다 맞아. 이 생각이 드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악담같이 그런 말을 했어. 넌 딱 너랑 똑같이 똑같은 애 하나 낳아보라고. 엄마만 알 거라고. 근데 그게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만 알고 싶어요. 난 컨트롤 피하는 잘할 게 수 좋을 있을 것 같아. 에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저기요. 같아. 죄송한데요. 딱 요런 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음. 버전 업돼서 나오지.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대적으로도 업되고 버전도 업되고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기 내가 때문에 신랑한테 그랬어. 나는 그 저주를 받겠다. 애만 생길 수 있다면 내가 우선 받겠다. 받고 나는 컨트롤 하겠다. 그 이유가 근데 나는 그 컨트롤이라는 그건 부모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 컨트롤 난 나를 컨트롤할 그러니까 수 본인을, 내가 할 수 있어. 뭐냐면 제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게 있다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거든. 내버려 두면 돼.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나 그 뭐지? 지난번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닌대. 집에서 나갈 때마다 막 싸운다는 거야, 둘이. 근데 보니까 언니도 굉장히 이렇게 되게 뷰티적으로 약간 다른 개념의 감각이 있나 보다. 감각을 타고난 거야.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아들이랑 이 언니랑 되게 닮은 구석이 많은데 근데 이 언니는 그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아들이. 그러면 안 돼.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내 뜻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럼,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지. 애가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내가? 나는 이거 폭풍 공감. 응. 그게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관습을 많이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애를 낳으면 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둘 것 같아.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을 나를 못 믿었던 사람은 부모 입장에서 맞아. 자식도 못 믿는 것 같아. 맞아. 자신을 나는 못 믿기 때문에. 아까 나한테 물어보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감 언제까지 계속. 좀 지칠 때도 됐는데. 아니야. 인생이. 근데 오늘 이 스토리를 보니까 생각이 난다. 그때 그게 약간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나의 뒤짐병을 좀 남의 집 뒤지는 거. 지금은 절대 안 그래. 지금은 다 허락받고 꼼짝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도나 이런 것들을 딸들이 어렸을 때는 딸들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잘 지켜서 해놓은 다음에 지방에 사니까 딸들이 서울로만 가면 이제 딸들은 이걸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딸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치. 거기서 결혼을 둘 다 했는데 대학 3학년 때 딸들 대학 3학년 때 발각이 된 거지. 이 외도. 그리고 자식들이 없으니까 이제 폭력까지 아버지가 행사하고. 폭력은 심하다. 폭력은 그 사실 이게 정신적인 폭력이기도 하거든요. 바람 피우는 게.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다 폭력하고 있다는 건데.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인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애들이 결혼을 했을 때까지 이러면 이건 좀 오래 가는 거다. 대부분 지금 전에 현재도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동생 나이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학교 가서 직장생활 좀 하다가 결혼을 했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으면 30대 중반쯤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계속되는 바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늦게 알았지만 왜 엄마가 어두웠는지도 지금은 알게 되고 근데 아버지를 피해서 서울에 올라오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인데 지금은 신랑이 걱정된대잖아. 아버지 외도를 신랑도 알게 돼서. 내가 이거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에. 하나는 저랑 제가 한국에 예전에 나왔었을 때 과외를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학교 강사하면서 그때 알게 된 수학 가외하는 두 명의 언니를 알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언니가 되게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엄마랑 셋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가끔 오신데 나중에 이 언니도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둘째 마누라요? 나중에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언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있을 때 무슨 그때 아나운서의 남동생과 결혼했어. 그때 꽤 그 유명했던 여자 아나운서의 앵커의 남동생 결혼했는데 좀 호화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느 날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 사람한테 숨겼던 거 대학 동창이었기 때문에 계속 숨기다가 이제 알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알리게 됐을 때 그 오빠가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포용해 줄 것처럼 근데 이 언니가 나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굳이 왜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이게 알게 되기 전까지 굳이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게 근데 됐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시댁을 왔다 갔다 하고 친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당연히 올 때만 보여지지 않나요? 오셨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얘기를 했어야 되나 아니면 근데 하여튼 그냥 상황 나의 이해는 고통을 함께 나누자 이런 걸 수도 그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릇인지 그렇지. 그걸 좀 판단한 보고 하지. 다음에. 근데 그 언니는 그래도 자기가 대학 아마 그것 때문에 한번 헤어졌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꿈에 생각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 결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도 했었고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니 한국 문화 뭐 함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나한테 너무 머나먼 얘기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상관없는 얘기. 예, 예.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마 헤어졌던 것 같아 한 번. 그러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같은 사람하고? 그치. 그 사람한테 이제 처음 사귀다가 이 남자한테 자기 처해진 상황을 알렸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헤어졌었어. 내가 그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없었거든. 그러다가 원래 만났던 남자 다시 만났다고 했어.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두 번째 이 언니는 나한테 술 먹고 왔었을 때는 얘기를 다 하고 남편이 안 돼. 근데 문제는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그걸 들먹이더래.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라서 출신이어서 네가 그런 엄마를 봐서 야.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약간 이 언니도 그게 있어요. 의심. 남자 이렇게 의부증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싸우게 된 거예요. 네가 니네 엄마를 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 후로 그 오빠가 생긴 사람 되게 싫어해. 그 약간 안경 쓰고 이렇게 샤프해갖고 얼굴 길어가지고 약간 옛날에 뭐 공포 외행구다 보면 그 왜 상대편 그 왜 저기 뭐지 이렇게 안경 쓰고 샤프하게 생긴 투수 하나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 약간 야비함이 있지 그런 캐릭터에. 그런 얼굴이었어 그 오빠도. 근데 회사원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중에는 처음에 이렇게 막 보형해줘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거를 치는 거야. 역치면서 가장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단점을 아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그거를 역이용하게 되면 그거 진짜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점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 이제 다른 부부 사람도 사이에 벌어지니까. 바로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신랑을 누가 남편이라고 볼 땐 단점인데 그거는 이 사람의 약점이고 단점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아픔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안 알고 얘 약점 잡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신랑이 저는 남편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내 편이라고 해요. 왜냐면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말 하나지만 내 스스로 기분 되게 좋게 그래서 저는 저장을 하면 내 편 이렇게 해놔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 남편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이 언니가 나한테도 내가 그 언니 한국 와서 그때 그래도 한국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애들 가르치면 3년인가를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 3년 만에 처음 얘기를 해준 얘기를 이 사람은 그걸 계속 그 이용을 해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그때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유가 싸워서 뭐 할 때마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도 잘한 건 없다. 믿어줘라. 그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줘라. 왜 그걸 못 믿냐? 그러면은 이제 언니는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다 약간 여자가 있는 것처럼 워낙 그 오빠도 주위에 여자가 많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딸의 걱정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나는 우리 이 사연 우리 이 따님 여자 동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남편이 잘못된 거야.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습게 보거나 하면 지금 아직은 이제 남편이 알기만 한 상태인 것 같아. 그 남편의 너의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믿어. 거지.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자를 믿어주고 그냥 더 많은 얘기를 하지를 말어. 그리고 절대 남편 앞에서 아빠 욕하지 마. 엄마 욕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집안
쪽 일은 좋은 얘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이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서로 뭐 돕거나 나누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신랑 욕을 엄마 아빠한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언니하고 남동생한테 하지 않아요. 그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년이 진짜 여우거든요. 근데 이년이 나를 집에다 소개를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가 남자 만나러 갈 때, 나이트 갈 팔았구나. 때, 무조건 혜미랑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나라 그러면 얼른 가라고. 집에 그 혜미네 집에 자고 오라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왜 그랬대? 나 약간 신뢰를 주는. 난 그냥 봐도,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보면 보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그냥 딱 꼬라지만 봐도 이렇게 얘는 그래도 믿을만 하겠구나. 이게 걔네 엄마 아빠한테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이 형성을 얘가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가는 거야. 이를테면 나랑 나쁜 짓을 한 건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내 칭찬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지가 더 많이 해놓는 거야. 그리고 이를테면 한 달이면 얘가 나이트 가고 남자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는 똑똑하네, 한 10번쯤이거든요. 그럼 이 10번을 다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나 얘가. 근데 이 한 번 만나가지고 나하고 있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좋은 엑기스만 뽑아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우선 나를 받고 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아니라 얘가 말한 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신뢰. 생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돈도 받았었던데?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얘 저기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돈 꿔주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삥 뜯어가지고 지가 남자친구랑 연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신랑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속상하게 하죠. 맞아. 근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러고 들으니 여우기는 하구나. 칭찬밖에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나 걔 때문에 진짜 짜증났었어 정말. 근데 왜 하냐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랑을 만났을 때 팔은 안 으르고 있잖아. 그치.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저는 반대로 미워진다니까. 시댁 식구들한테는 아니 아까 그 언니가 그 얘기를 내가 사실은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잖아 지금 친구가. 그거나 근데 마찬가지. 저는 봤는데 딱 그런 남자였어. 처음 느꼈을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오빠가 들어오는 모든 여자들 스캔하더라고. 그래서 그 오빠를 싫어했거든. 그 안경 쓰고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나 그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 하나 있거든. 그 스타일이었어. 우선은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리 동생이 엄마 아빠 그렇게 사는 건 사람 고쳐서 못 써요. 이게 아버지가 아마 70대가 가까우시고 60대가 넘으셨는데도 이런 습관과 그리고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엄마가 용인하고 사는 것까지는 엄마 인생. 그 맞아. 근데 이걸 내 인생에까지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남편이 되도록 모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알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거 한 차원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칭찬하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바람피고 이러는 거에 대해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남편이기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내 남편이 이랬을 때는 나는 이거 끝내버릴 거다. 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니네 아빠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약간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친해질 때 서로의 아까 말했던 이 약점, 내가 가진 약점이 어떻게 보면 이 내가 가진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공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러고 한 편이 되다 보면 이게 만약에 이 약점 중에 하나가 부모의 결부된 거다. 그러면 부모의 약점이 이 남자가 잡고 있는 뭔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친구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내 친구 중에 그 엄마 아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엄마가 바람핀 전력, 아버지가 바람핀 전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얘를 괴롭혔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약간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리고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그냥 그 되게 쇼윈도 부부, 진짜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 방 따로 쓰면서 가족은 계속 일궈지는. 그리고 막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니셔. 아버지 장로고 막 이러셔. 근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집인데 식구들은 썩어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근데 남자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헌신적인 거야. 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야. 이 음. 남자애한테. 음. 사실은 엄마가 뭐 중학교 때 그랬고 뭐 아빠가 뭐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데 또 이 남자애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그 약간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공통의 약간 그 고통이 된 거지. 아픔이 돼서 서로 끌어안고 살다가 지금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되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엄마 그러듯이 너도 그러냐? 이런 식의 비하가 오는 거지. 니네 아빠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그런 대접 받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신랑도 약간 그런 멘트를 던지면서 얘는 이제 같이 공격하는 거야.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근데 저 진짜 그럼 막장돼. 야, 너네 진짜 끝까지 가지 말아라. 그렇지, 근데 끝까지 또 가는 좋을 거야.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고 애정이고 우정일 때는 괜찮은데 진짜 너 진짜 나쁜 새끼야, 나쁜 새끼야 막 이러고 싸울 때는 이걸로 다시 공격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 그렇다고 부부 관계에서 정말 100% 다 솔직할 필요가 있냐?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 한 10% 정도 남겨둬라. 어떤 쪽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단 말을 말 안 아끼는 하는 게 거. 더 낫다고 생각해요. 10% 정도 남겨두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알아요, 신랑이. 제가 자기의 나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나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살면서 엄마 아빠가 잘못을 안 한 게 있겠어요? 당연히 많지.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가 잘한 것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신랑이 다 잘하지 않고 다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무조건 잘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댁에는 잘한 거 못한 거 다 얘기해요. 신랑에 대해서. 왜냐면 어차피 제가 얄미워. 신랑을 다 욕해도 팔을 안 들고 있기 그럼 때문에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칭찬과 욕을 같이 해주면 칭찬해서는 2배로 더 기분 좋아하시고 욕할 때는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랑의 장단점은 다 얘기해요. 시댁에는. 근데 신랑의 장점만 집에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신랑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가 전화했었을 때 대우가 다르다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똑같이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내 소중함은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자, 이건 까탈람이에요. 네. 까고 탈탈 털어보는 그 남자의 속마음이어서 아빠가 왜 저러는지 아빠의 꼬리를 내드려야 근데 이거 되는데 아빠의 속마음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속마음까지도. 까지잖아요. 꼬리를 이 두 남자의 속마음인데 그 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지. 아빠에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 동생이 원하는 건 아빠 고치게 하는 방법이 있겠냐. 아니면 아빠는 왜 저러는지, 아빠가 저렇게 평생 바람 피고 사는 거 왜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건데 꼬리 내주시고 그리고 솔루션이 있다면 솔루션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저는 좀 희한하게 봤는데요. 꼬리. 예. 아버지는 돈이 없으면 바람 못 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시나 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돈이 많으셔. 돈이 많으셔. 돈이 많으셔서 시간도 많으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서 지금 계속 망하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망하긴 아니지만 지금 엄마가 지금 하나씩 쥐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그걸 흔들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흔들어도 되는데 또 아빠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주면서 언제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묵인하는 한 사실 딸들은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 하지만 정말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남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결혼도 했고 이제 애들 저기 결혼도 했고 지금 임신한 상태지만 지금 자식들이 다 결혼한 거잖아요. 컨트롤을 잡아야지. 자기가 진짜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싹 빼갖고서는 엄마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아빠 손에는 정말 진 게 없다고 느껴지면은 아빠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강자에 꿇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돈 없고 나이 들면 좀 약해지죠. 약해져. 그리고 중요한 건 아빠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동네 엄마 친구란 사람들도 그리고 내 친구의 엄마도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재력이 없으셔서도 이런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러면 아버지를 왜 참고 사랑하니까 참고 살겠지. 어머님은 사랑하니까 참고 있는 것 그치. 같아.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또 할 수가 아빠가 없지만 바람을 돈만으로 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둘셋 끼고 사는 거면 그만한 또 매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셋 때는 여자들도 돈 없이도 둘셋 붙어 있다고 하면 뭐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우선 자녀분들이 이제부터 재정 관리를 넘겨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자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왜냐면 이거 엄마를 위한 거니까 술을 써봐야 엄마를 되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전문가 조언을 좀 받아서 저 같으면은 따로 엄마 자산 정리를 앞으로, 조금 자산 해보는 정리 좀 거지. 해놓고 아빠 걸 좀 털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얘기를 해봐서 약간 진짜 진심은 아니더라도 저 같으면 전 예전에 그런 되게 나쁜 짓 한 번 한 적 있어요. 제가 엄마를 끌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었어요. 아빠가 하라고. 되게 속을 썩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자식 복 없는 것들은 남편 복도 없다더니 남편 복 없는 거 남편 복 자식 자식 복도 복도 하여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속을 썩히니까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한 말인데 저는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남편 복이 없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자식 복 없다는 소리는 안 들렸어. 지우고. 왜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난 아니니까. 난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속을 좀 썩이지만 엄마한테 그치, 잘할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되게 엄청 싸웠거나 뭐 큰일이 있었을 때 제가 옷을 다 싸가지고 아빠 짐을 창밖에 던져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회사를 말아먹었나?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엄마를 데리고 다음날 미국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지금 엄마 아빠는 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빠는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딸년이 옷을 벗어서 집에 던지고 엄마 손을 끌고 변호사 가서 상담하자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거.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 이혼할까 되게 겁났었어요. 되게 겁은 났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엄마한테 첫째 난 엄마 편이야 를 보여주고 싶었고 둘째 엄마 괜찮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라는 뭔가 강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아빠 없이도 셋째, 괜찮아.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라도 엄마 편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역효과가 난 거 우리 아빠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외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난 됐어? 어떻게 아빠 그냥 꼬리 내려 들어왔지. 내가 한 가지 더 했다. 역효과가 났다며. 온 집안에 자물쇠를 내가 다 바꿨어요. 락을. 아빠 갖고 있는 열쇠를 못 들어오게. 큰일을 하셨네. 예, 제가 하루에 그걸 타타타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후로는 엄마 아빠 한 번도 그 이상의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집에 안 살아서 그랬나?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한테 엄마를 함부로 하는 그게 약간 좀 있었거든요. 맞아. 아빠는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이고 엄마는 사업을 하면서 좀 적게 배우고 사업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돈은 엄마가 더 잘 버는데도 약간 나는 좀 약간 이런 자존심 하나로 사는 거지 뭐. 근데 필요했었어요. 그치, 아빠가 그치. 한번 기회 한번 빡 꺾어줄.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은 잡음이 없는지 지금 20-30년이란 말이에요. 그치 내가 벌써 졸업한 지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는 아빠의 이런 점들을 용인하고 있어도 딸들은 용인하지 않는 건 아빠한테 좀 보여줄 알려줘야 필요가 돼요. 있어. 이게 여기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얘네들한테 들키고 난 다음에 더 뻔뻔하게 한다는 거. 뻔뻔하게 한다는 건 동생 너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엄마처럼 수긍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러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정폭력이 어떻게 보면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나 편 들어줄 사람 없고 나는 약자고 음. 그래서 누군가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남편이 되고 그게 와이프가 되고 음. 아, 저 사람이 나의 가장 유일한 음. 편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음. 때릴 땐 나 맞아야 되나 보다. 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난 이건 같이 일어서줘야 된다는 거고 엄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그건 엄마의 몫이지만 나는 자식으로서 앞으로 엄마의 건 해야죠. 노후를 내가 직접 책임질 거 아닌 이상 재정적으로나 다 기본을 아니 해야 어쨌든 된다는 이제 거지. 나이가 드시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식들이 책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자, 여동생한테 그러면 아빠의 꼬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빠 거 남편 거 따라하는 거니까 예. 아빠는 꼬리가 없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태어난 그 남성 그 뭐라지 테스토스테론 그거 그대로 다 풍기면서 그냥 하는 거야. 꼬리가 앞에 달리셨나? 이분은 꼬리도 없어. 바보같이 다 질질 흘리고 다니고 또 그 밟혔다고 결국은 또 이게 보면 둘 셋 사귀고 여자가 SUV 좋아한다고 SUV 바꿔주고 이러는 거 보면 이 남자를 만난 여자들한테 호구인 거예요. 유일하게 엄마가 아빠한테 호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빠를 엄마는 호구로 안 보는 거지. 그나마 돈을 다 모으잖아. 여자를 만날 때마다 돈을 뺏어오는 거잖아. 나는 꼬리 한 개야 아빠는. 야, 근데 엄마의 마음은 썩었겠다. 썩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답답한 게 그랬을 텐데 어떻게 가만히들 있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이제 언니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나 안 해, 싫어, 헤어져 이러면 하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바로 전 세대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못 배웠고 그런 말을 하면 그래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가 선택해서 아빠를 이렇게 아이고 참아주시는 건 참. 그러니까 엄마가 참는 나빠지지 건 않으면 좋은데. 엄마가 참는 거야. 그렇지만 딸들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한 거고 아빠는 꼬리가 한 개. 아빠 꼬리 한 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좀 알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우습게 본다? 그럼 너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그거야. 성폭력을 당했는데 당한 여자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아.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 여자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죄는 죄인 거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약자? 그러면 난 일단 어머님도 무시하고 와이프도 무시해야지. 그 여자 밑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남자의 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을 안 했으면 같아요. 좋겠어. 일어나지 않은 일. 그냥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엄마가 너무 참고 오래 사셨다면 아마 이 딸들도 우리 동생도 엄마의 그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약간 무작정 참고 무슨 일이 생기면 터뜨리지 않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약간 그런 기질이 있을 텐데 아빠 꼬리 하나. 아빠 꼬리 하나고 꼬리만 내죠 뭐. 여기서 보면 아빠 개가천선하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빠 개가천선. 그거 아까 얘기한 그거 거대로 아까 괜찮다. 나는 그냥 자식들이 팍 일어서야 돼요. 어.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아빠는 정말 너무 변했거든. 지금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 신혼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저희 놀러 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두 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되게 존중하고 저는 남편하고 싸울 때던 우리 여동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나는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할 것 같아. 아까 오지랖 누나 말한 것처럼 저는 만약에 지금 남편이 알았다. 그럼 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가 많다. 나 역시도 내 남편이 혹시 이러지 않을까. 아니면 내 남편이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까. 미리 얘기를 던져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알아버렸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남자든 여자든 후회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양쪽 집안의 어른들을 두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남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인간은 별로 이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 여우로서 이게 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뭐 그러니까 강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래서 아빠 이래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자기를 보고 희망이 생겼어. 내가 자기를 만나게 된 거는 자기는 너무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의 그런 모든 불안함과 이 모든 것을 씻겨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존경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 난 다르지라는 것을 주입을 시켜준다는 거지. 나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그래서 나는 그 주입 자체가 나 음. 스스로에게 돼야 될 것 같아. 나 스스로도 하고. 그냥 그 남편도 걱정하지 말고 아빠 엄마 걱정 그리고 나 이제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건 맞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중소도시는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맥도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누구네 집 옆집, 누구네 집 앞에 뭐 누구네 뭐 사모님네 어디 이러면 다 아는데 진짜 나쁘끄럽게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그러면은 볼 때마다 둘째 회의가 셋째가 오던데잖아. 심지어는 전화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만 우습게 보는 게 첩이 아니라니까. 첩골 못 보는 그러니까. 것까지. 그러니까 아빠가 호구인 건데 여러 세계 호구를 당하고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상처를 이빠이 주신 아빠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나다. 내가 감정이입 됐다 여기에. 이거 나다 그러면 나는 아빠는 안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빠는 안 살려줄. 된다니까. 아빠는 안 살려줄 것 같은데 아빠를 안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생각해서 할 것 같아. 근데 우선 한 개씩 하자면 저는 꼬리는 아빠 3개는 드릴게요. 그냥 주기 싫어. 한 개. 주기 싫긴 하지만 어쨌든 뭐 평균 여러 2개야. 여러 여자를 이렇게 후리고 다니시니까 어휴.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늘 그러거든요. 제 친구들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와이프랑 뭐 사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싱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진짜 진심이 야, 나 요즘 좀 그래.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야, 근데 엊그제 어디 술집 갔는데 말이야. 뭐 누가 좀 그렇다 이러면 그럼 원하면 해. 왜냐면 저는 고민 말하는 사람의 편이니까. 누나 파티도 그래요. 난 사연자의 편이지. 여기 지금 이 아빠, 엄마, 저기 남편 막 동생까지 다 생각하면 여기서 가장 잘할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변호사겠지. 근데 난 우선 우리 동생이 이 모든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그래요. 근데 저는 우선 엄마의 유일한 낙이 서울 오시는 거라니까 그 숫자를 좀 늘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사 오게 해. 아빠 돈으로 거기에다가 집을 사. 그러니까. 서울로. 엄마를 불러 올려. 요즘 서울 집값 엄청 뛰잖아요. 아빠를 닥닥 긁어가지고 저기 집을 사. 집 하나 엄마 삽시다.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집 하나 사고 엄마 수업을 대학원 수업을 하나 더 늘려주시던가. 요즘 좋은 수업 되게 많은데 때가 때라서 온라인도 있지만 하여튼 모여서 하는 것도 꽤 있어요. 취미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심은 아직 발견된 건 아닌데 이게 내가 괴롭다 보면 모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맞아.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동생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 못하니까. 그리고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가장 날개 부러진 날개부터 조금 수선을 해주고 엄마의 날개부터 수선을 좀 해주셨으면 1차로는 저는 그래요. 한 평균 아버지 꼬리는 2개 정도 나오는데 저는 솔루션을 드린다면 우선 엄마랑 아빠를 갈라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더라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시 갑니다. 내가 봐도 다시 가. 엄마가 이게 하루 이틀 참고 산 게 아니고 왜 참고 사는데 이유가 아마 사랑이었을 거예요. 저의 뭐 친인척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매번 투닥거리고 싸우고 진짜 못 살겠다 막 맞고 때리고 그리고 그분도 계속 바람을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서울로 도망을 오다시피 했는데 제가 막 집도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할 일도 마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 봐야 그게 근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5년째가 되니까 거길 다 정리하고 쫓아 올라오시더라고요. 남자가. 그래서 결국은 같이 내려가셨거든요. 저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드님은 미국에. 그렇게 상황을 만들면 이게 스스로 해결은 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순간에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좀 정신을 좀 차리는 시간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봤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공의 적이 되긴 했죠. 제가 그 남자분한테 공공의 적이 됐죠. 근데 이제 또 중간에 또 좋은 일도 생겨요. 그 둘의 연락이 딱 끊기면서 저한테 계속 이쪽은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잡고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우선은 시작하게 되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근데 요대로 두잖아요. 썩어 골마서 멀쩡한 남편까지 내가 오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멀쩡한 남편과의
여태까지 돈독했던 사랑 그리고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런 관계에서도 아이도 나중에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우리 동생이 힘내고 엄마의 부러진 날개부터 수선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게 천천히 그리고 우리 동생이 하나 잃지 말아야 되는 거. 넌 할 수 있다. 넌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고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지를 조금 더 돈독히. 그리고 나는 남편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걸 보고 그걸 겁을 먹는 것 같은 이건 두려움이라고 엄마가 하니까. 보여준 결혼이란 인생에 대한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저 사람도 그럴까라는 의심일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하지 마. 네. 그거는 너한테 아무 이익이 안 된다. 네. 뭐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네.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격하게 얘기는 했지만 저희 아니, 근데 아빠는 캐리누나 아주 그 방법 좋네.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말고도 제가 아는 집도 아버지가 정말 가볍게 하루야 하루? 하루? 우리 아빠 하루? 우리 아빠는. 아빠도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갔다가 며칠 며칠 만에 계셨던 것 들어오겠어요? 같아. 한 일주일. 그래.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아빠가 처음엔 너무 괘씸했대.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아빠 내가 예전에 그랬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나겠어? 자식한테 쫓겨나면. 저는 이 제가 드린 솔루션은 좀 길게 갔어요. 한 이건 5년? 일주일,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한 다 5년 끝났어. 갔고 이 5년 동안 이제 올라오신 분은 돈 벌어서 내려가셨으니까 자산 규모도 확장이 되셨고. 난 집 사는 거에 한 네. 표. 네, 난 네.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제가 조마가 했던 것 좀 조금 아쉬워서 내가 좀 덧붙인다면 저희 말고도 제가 또 아는 그 집은 아버지가 동네 그 약간 다방 같은 그 시골에 계시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 이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방 마담 하고 좀 친해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거기가 온상이야. 근데 시골은. 자식들은 서울에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는 왔다 갔다 서울에 있는 애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그 여자라는 사람이 그 마담이라는 사람이 그 보호자야?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애들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남편 좀 잘 챙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멋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약간 바람 같지 않은 바람이 난 거지. 근데 결과 그 일남 삼녀가 개지랄을 했던 거야. 그 여자한테 다 일어서 갖고 엄마 편을 들어주면서. 그래서 끝났어 완전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해서 자식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래 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맞아요. 들고 일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엄마가 혼자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엄마 혼자서 이 연약한 딸들 둘을 보호하는 데만 애썼다면 지금은 이제 딸들이 대신 성장했고 힘이 생겼으니까 딸들이 엄마를 보호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감사해야 돼 엄마한테. 네. 여태까지 다 너무, 나이 먹을 너무. 때까지 이거를 그 엄마 가려줬다는 것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려줬다는 것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봐. 너 어땠겠냐. 너도 지금 정신이 피폐했을 거다.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맞짱 뜨게 해주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나도 짐 싸서 잘 저기 던질 수 사연 있는데. 주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저기 뭐 댓글 저기 사연 당첨되었으니까 성함하고 연락처 그리고 주소 보내주실 텐데 거기다 아버지 핸드폰 번호 줘봐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더 좋은 솔루션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여러분들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댓글 주시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한 입에 구름떡 세트, 누나파티 화장품 그리고 호호바 오일 그리고 퍼펙트 와이 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성함하고 연락처 그리고 주소 주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리거든요. 아예 사연 보내주실 때 이름, 연락처 그리고 주소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이메일 주소는 누나파티 그러니까 nunapartty@naver.com입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해요.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하드 착붙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텔 호호바울. 이제 전 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캐리 누나가 다 가져간대요. 네.